자, 그럼 이어서 엑셀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어느 정도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해석하는 거는 자기 그 회계 공부를 좀 하셔서 그 어느 정도 자기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죠.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이거는 그 성장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레이트에서 5년 average 돼 있는데, 2013년부터 해서 우리가 보통 성장률을 구할 때는 2013년 한 다음에 18년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니까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1%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성장을 안 해서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곧잘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성장률이 20-30%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평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후 5년의 평균 값으로 성장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낮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장률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성장률은. 그리고 뭐 이제 뭐 주주이익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었는데 뭐 거의 보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버핏 때문에 신경 써서 그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운전자본의 증감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했고요. 이제 캐펙스는 한번 잘 봐야죠.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캐펙스는 자본 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본 지출을 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자본 지출이 있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 자본 지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적지 않은 그 금액을 지출한 거죠. 캐펙스가. 이게 누적값은 5,90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순이익 누적값이 1조 2,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순이익 누적값이. 근데 캐펙스 누적값이 5,900억이니까 반 정도가 투자된 거죠. 반 정도가 번 돈에. 그러면 버핏이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러면 이 자본 지출이 생각 외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버는 건 없는데 자꾸 나가거든요. 수리비로 나가고 뭐 이런 걸로 나가고. 그래서 유지만 하는데도 이렇게 자본 지출이 크면은 돈 잡아먹는 기계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지는 거죠. 그러면 얘도 보면은 여태까지 2007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년간 1조 2천억 정도를 벌고 약 6천억 정도를 자본 지출을 했는데,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출액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뭐 약 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증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영업현금으로하고 순이익의 비율로 한 건데, 이게 이제 1배 이상일 때 양호하다,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안 좋네요. 안 좋아지고 있네요. 현금의 질이 괜찮다, 그런 거고, 이 순 캐펙스 값은 뭐냐면 감가상각비하고 캐펙스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 지출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둬서 상각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달아 없어지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순 캐펙스는 뭐냐면 감가상각비만큼 투자 지출을 하는 거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순 캐펙스가 이거는 이제 적어다닌 거죠. 어떤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이 그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누적값이 4,100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고 뭐 기업을 볼 때 이렇게 현금이 계속 느나 안 느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 유형자산도 꽤 많이 늘었죠. 약 2.5배 정도 늘었죠. 예, 유형자산이 는 만큼 뭐 매출액도 늘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투자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순현금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쭉 볼 수가 있죠. 좋은 기업이죠. 이렇게 돈이 그 유지되고, 그리고 배당도 아주 잘 주고 있습니다. 그쵸? 11년 누적 배당금이 3,455억이나 돼요. 배당도 양호하게 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ROA로 보시면 되고, ROA로 보시면 되고, 내가 다른 건 뭐 지표 본다고 매출 총이익으로 했는데 그냥 ROA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유지될수록 좋은 거죠. 예, 그래갖고 GS 홈쇼핑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송출 수수료가 자꾸 비싸져서 이익단이 좀 훼손되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어떤 홈쇼핑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죠. 예. 이쪽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거는 아닌데 그 성장하는 것보다 경쟁자가 많이 돌아서 좀 치열해졌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요거를 안 봤거든요. 예. 매출채권,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거.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 최근에 좀 안 좋아졌네요. 그쵸? 예. 매출채권이 많이 잠기고 가고 있다. 그렇지만 뭐 홈쇼핑이라 뭐 이거를 떼먹힐 리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재고자산은 뭐 회전율이 좋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안 좋네요. 그쵸? 돈을 아주 잘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매입채무 회전율. 예. 이게 회전율이 낮아야 좋은 거죠. 높아야 좋은 거죠. 돈을 늦게, 낮아야 좋은 거구나. 낮아야 돈을 늦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회수 기간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현금이 굉장히 잘 회수가 된다. 그래서 누적 현금으로 보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다 알잖아요. 그냥 보시면 되고, 주당 순현금은 이 순현금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최근 발행 주식수로 다 수정 주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발행 주식수로 다 나눠서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라인이 있고 연중 고가 라인이 있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죠. PBR 라인 값. PBR 라인 값을 봐서 이렇게 낮은 PBR 값에 사는 게 좋겠죠. 갖고 현재 싼 가격 14만 5,500원일 때 0.85배였으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좀 보고 있어요. 내일 IR 한다 그래서 IR에도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년도 저가 대비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이렇게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고, EV 영업이익인데 보통 EV 에비타라고 하는데 영업이익하고 에빗하고 비슷해요. EV 에빗이. 그래서 EV는 이렇게 구합니다. 시가총액 더하기 순현금입니다. 빼기. 빼는 거죠. 순현금을 빼면은 만약에 순현금이 마이너스 값이면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4,410억이지만 순현금을 빼면 3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쵸? 만약에 지분 100%를 다 인수한다 그러면 왜냐면 차입금을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가가 14만 8,600원일 때 시가총액이 9,752억인데 얘는 순현금이 약 3천억 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해서 내가 100% 인수한다면 6,600억 정도만 지급하면 지분 100%를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말값이 되는 거고, EV 에비타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이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1배, 2배, 3배 이하일 때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한 3배 이하에서 이익 증가하고 만나면은 보통 주가가 대부분 상승합니다. 대부분 상승하고 예를 들어서 PBR 투자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쵸? 제가 PBR 낮을 때 사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이런 값에도 우리가 투자를 못하죠. 요런 값에 그쵸? 0.85배 왜냐하면 여기에 0.58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BR 값이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우리가 EV 값으로 봤을 때는 그쵸? 이 당시에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는데 수년금 때문에 약 8천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쵸? 이제 낮은 값이니까 EV EBIT 값은 2.9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가격이 싼 가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BR로 봤을 때는 약간 비싸게 거래되는 수준이었지만 EV 값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투하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IC를 투하자본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나 뭐 사람마다 쓰는 게 다 달라요.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투하자본을 뭐냐면 이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 플러스 재고자산에서 매입채무를 뺀 값을 순운전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에 30%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쵸? 현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순운전자본이 필요한 거고 투하자본인 거고 그러니까 투하자본으로 순운전자본의 30% 정도는 현금성으로 투하자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순운전자본은 당연히 투하자본이고 거기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주식 플러스 무형자산까지 합한 거를 저는 투하자본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하자본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ROIC는 영업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투하자본 수익률이 상당히 훌륭하죠. 최근에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정체가 오면서 좀 낮아졌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봄으로써 GS 홈쇼핑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제조업들이 다 뭐 5, 6, 7, 800개 안 해요. 이게 높은 게 잘 없어요. 이런 게 이거 높은 게 그래서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좋은 채널을 잡기 위해서 송출 수수료가 비싸졌다. 그래서 좀 수익성이 훼손됐다.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얘기 많이 했죠. 2011년 11년 말이나 12년 초 기준으로 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겁니다. ROE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했으면 수익을 냈나 못 냈나.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최저 ROE는 이 당시에 14%가 최저 ROE고 당연히 9%가 예상 ROE로 채택이 됐겠죠. 왜냐면 미니멈으로 하니까. 그래서 9%로 예상했는데 평균이 실제 달성한 평균은 11% 정도 되기 때문에 BPS 계율이 있습니다. 실제하고. 그래서 이 당시 적정 주가는 88,000원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할인된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영중 저가로는 88,600원까지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이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얘는 수익성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이후에 거래되지 않았다. 이때 EV EBIT으로 봤으면은 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미래 예상은 이제 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최근 5년의 ROE를 가지고 이제 미래 예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8.6%로 예상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라인을 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적정 주가가 14만 9,300원인데 14만 5천원까지 떨어졌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가 뭐 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저도 안 보고 있어요. 갖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라인으로 가면,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그 매출액 그 추이를 가지고 미래 매출액 추이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BM을 공부해서 앞으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5% 성장 이렇게 뭐 적어도 되고, 그건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겠죠.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이거를 뭐 감안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얘가 최근 5년 성장률이 1%니까 5% 성장하는 것도 뭐 만만치 않겠죠. 쉽지 않겠죠. 뭐 한 평균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 이 원가율은 최근 5년 원가율을 이렇게 한 겁니다. 최근 5년 산술 평균으로. 그래서 예상 이익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본 총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서 평균 배당 성향을 뺀 그 값이 자본 총계가 이렇게 라인이 간다. 그러면 그 ROE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할인율이 10%로 했을 때 각 해마다 적정 PBR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본 총계에다가 적정 PBR을 곱하면 잔여이익이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내재 가치는 이게 상법상 구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익의 10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 이익의 10배를 곱한 값에 3을 곱하고 거기에 자본 총계 곱하기 2한 값에 나누기 5를 하면 이제 이거는 상법상 내재 가치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가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만 8,600원일 때 만약에 이 3%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평균 수익률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현재 안전마진이 약 13%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13%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계속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적정 가치를 기준으로 상하로 50% 정도의 그 변동성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장의 급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이렇게 평가손을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한 테이블이니까 상관없고, 요거는 최저 ROE를 기준으로 그냥 여기 최근 5년의 최저 ROE를 유지했을 때 그 라인이 됩니다. 그 라인이 되고 예상 EPS 뭐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적정 주가 그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죠. 예, 요거는 이제 적정 주가로 해서 예상 자본 총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BR 값이 나오니까 PBR 적정 시총은 PBR에 요거 곱하고 적정 주가는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ROE가 8.6%를 유지했을 때 예상 순익 라인이 이렇게 간다. 그쵸? 그렇게 가고 내가 이 14만 8,600원에 샀을 때 적정 주가 기대 수익률 이 라인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저거죠. 적정 주가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상하로 50%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GS 홈쇼핑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으른 가치주라 그래서 이 BPS 곱하기 최근 5년 PBR 하단 미니멈, 여기 미니멈 써있죠. 그래서 그 값을 1차 매수값, 그리고 2차 매수값은 여기서 약 12% 계속 빠진 가격을 해서 총 4차 매수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매도가는 이 상단 PBR의 하단 값을 1차 매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적정하게 매도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위아래 평균가, 요거는 이제 이거의 평균가, 상단의 평균가, 이거는 그리고 상단의 맥시멈 값, 이렇게 해서 됩니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수익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주 이거를 요거는 뭐냐면 수익주의 1차 매수 가격은 뭐냐면 현재 BPS에다가 적정 PBR 값을 곱한 다음에 10% 할인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 할인한 값, 세 번째는 30%, 네 번째는 40% 할인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 주가는 이 값보다 13% 상승했다는 거죠. 상승해 있는 가격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매도 가격은 이거하고 일단은 그냥 맞춰놨습니다. 똑같이 그냥 맞춰놨다. 그래서 현재 조금 1차 매수 가격보다 약 13% 상승해 있는 상태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니까 그냥 뭐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해도 나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차트를 그려놓은 거라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을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잘 한번 투자해서 수익을 한번 잘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